이번에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10미니트 차이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박준석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게 이제 중국의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이관신 정책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곧 종료가 되나요? 맞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관신 관련돼 가지고 있었던 소매 판매 지표가 되게 호조세로 나왔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관 정책이 그간 과거부터 있었던 정책들로 하여금 그거 토대로 해서 소매 판매가 올라갔었던 건데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올해 지원금 자체가 거의 다 끝났다라는 식으로 나오면서 이제 거의 새로운 지원금 자체가 되게 없을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단되었다라는 식의 일부 성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오늘 새로운 부양책들이 나중에 추후에 등장해야 되는데 그 등장하기 전에 일단은 지금 시장 내에서 경제 자체가 조금 더 서프라이징 나오고 그런 지표들이 좀 좋게 나옴에 따라 가지고 과연 이게 추가적인 지원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시장의 의구심과 함께 그러면서 이제 시장 자체가 오늘 낙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항생테크가 마이너스 2.4% 가까이 떨어졌던 것도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된 분쟁 속이 이런 이슈들이 물론 있겠지만 네. 그 이슈와 다른 것 상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부양책에 대한 이제 생각보다 사람들에 대한 이제 심리 자체가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 이제 그런 속에서 오늘 조금 더 이제 지수 자체가 조금 더 많이 빠진 것으로 조금 더 우리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하반기에 우리가 봐야 되는 주요 부양책 중에서 이 부양책 규모가 시장 예상치보다 떨어지는지 그리고 현재 지금 인민은행 같은 경우도 지준율을 이제 0.5% 정도 가까이 더 인하를 한다 했었는데 네. 그것이 과연 소폭 정도 시장의 기대감과 다르게 반대가 될 건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중국 투자를 하실 때 조금 더 주목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관실은 소비 촉진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이관실을 중단한다면 네. 혹은 종료한다면 네, 이거는 이제 소비주, 중국 내의 네. 소비재주나 내구재 네. 이런 쪽에는 악재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이관신 중에서도 두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요. 네. 아까 방금 표 보다가 제가 잠깐 이제 말을 못하고 이제 지나갔었는데 그 네. 표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가전과 이제 자동차 이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구재재. 그렇죠. 그래서 가전제품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지금 현재 이관신 관련된 정책 지원금들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중단된 상태인 거고 대신에 자동차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제 소비 관련돼 가지고 있는 부분들, 가전 관련돼 가지고는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소매 판매도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이관신 보조금 정책들이 많이 중단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남은 자동차, 전기차라든지 이제 이러한 교체 관련된 지원금 같은 경우는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타격을 받는 것이 바로 가전 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소비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많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신소비, F4라고 했던 판마트라든지 미쉐빙청 그러한 종목들이 오늘장 많은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그러면 이관신 중단에 따른 소비주들은 네. 좀 눌림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조금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월 말 정도나 9월 초 때 있을 이제 뭐 부양책 관련된 이제 시사점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또 한 번 더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그런 점들도 보일 수 있겠습니다. 파트너님 말씀드리니까 제가 그 생각이 나네요. 중국은 여름 기간 동안에는 정책적인 어떤 공백기.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쉰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거랑 또 연결이 되는 네, 것 그렇기 같네요. 때문에 지금 일단은 여름철이 다가온 것만큼 정책적 공백기가 거의 한 2달 정도 가까이 있는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주가 자체가 조정이 되어지는데 이 주가 자체가 조정이 되었을 때 어떠한 종목들을 조금 더 우리가 눈여겨보고 그 눈여겨봤던 종목들을 가지고 리밸런싱하고 포지션을 해야지 이제 하반기까지도 조금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기업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종목들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이죠, 스페이스X. 네, 의 민간 우주선 스타쉽이잖아요. 네. 스타쉽이 이제 여러 방면에서 좀 집중을 받고 있긴 하지만 네. 이게 100% 재사용이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술력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에도 이런 스타쉽 같은 네. 우주선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중국은 아쉽게도 대신에 민간 기업은 아니고요. 국영 기업이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주 항공 관련돼 가지고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이 두 나라가 이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쉽 이 현재 지금 전체 높이 121m, 지경은 9m 정도로 되게 큰 우주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기술체를 가진 우주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발사체가 발사한 다음에 100%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근데
근데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로 스타쉽의 이러한 것을 보면서 100% 재사용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국영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이름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 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창정 9호를 만드는 이제 기업인데 항천전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항천전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기업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의 부품을 가지고 중국에 있는 국영 기업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납품하는 것에 있어서 부품의 가장 큰 부분을 밸류체인이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항천전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이 창정 9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쉽과 비슷하게 지금 현재로서의 기술력으로는 이제 1단 분리밖에 1단 정도밖에 재활용이 안 되고요. 네. 지금 현재 2단까지는 현재 지금 2033년 정도 이제 10년 정도 기간 동안에 남은 저희 8년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2단까지 마찬가지로 다 해가지고 100%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이런 식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중국의 기술력이 미국의 스타쉽보다는 되게 많이 뒤처진 상태이긴 하지만 네. 결국에는 이제 중국 내에서도 이 우주 항공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중국의 10대 과제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주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현재 정부로서 많은 지원금과 보조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현재 지금 그 관련된 기술들이 되게 많이 로켓들을 쏘아 올렸을 때 그 쏘아 올린 상태에서 많은 밸류 체인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항천전자인데요. 이 항천전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네. 이 항천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주항공 전자 장비 전문 회사로서 이제 뭐 유인선이라든지 뭐 우주 정거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로켓 탐사 관련돼 가지고 탐사선, 뭐 탐사 로봇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통신 장비랑 이제 그런 관련된 그 연결해주는 그런 커넥터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스페이스X를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더라도 사실상 테슬라를 사야 되는데 그것도 1대1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요 이제 항천전자 같은 경우에는 네. 중국에 있는 이제 우주선에다가 이제 투자하는 것에 있어서 좀 되게 직관적인 이제 우리가 투자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좀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실제로 4월 달에 시장이 낙폭이 된 이후로부터 빠진 상황 속에서 그 이후로 반등에 성공했었고요. 그 다음부터 지금 현재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가 자체도 이제 이전치에 있었던 7 위안에서부터 지금 현재 9위안까지 조금 더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옆으로 박스권을 기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 관련돼 가지고 추가적인 이제 정부의 정책들이 다시 한 번 더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결국에는 우주항공 관련돼 가지고도 코멘트를 분명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네. 코멘트를 했었을 때 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가치도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본 상태에서 제가 여지껏 태미 차이나에서 다양한 기업들을 많이 소개시켰는데 우주항공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이번에 처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맞아요. 기업들도 여러분들 조금 더 알고 계시면은 상당히 중국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국영 기업이고 특히 네. 이제 우주항공 분야 같은 중국 당국이 10대 핵심 기술로 네, 지정해 놓은 네. 분야라고 한다면 네, 결국엔 정책적 수혜에 따라서 네, 위로 확 올라갈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정책적인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중국을 투자하실 때는 사실상 이제 정책적인 그 과정을 가지고 그 정책적인 그 수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나 그 업종들을 투자하시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네.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 중국에서의 경제 자체는 되게 조금 더 안 좋아진 상태인 거고 바닥을 통과해서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정부에 있는 정책들에 대한 이제 지원 자금이라든지 그 자금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이 많이 보조금을 받고 성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서도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정부가 선정하는 이런 10대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항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10대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산업이라서 우리가 그런 기업들을 조금 더 지금 잘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은 뭐 홍콩 증시나 중국 증시 직접 투자할 수도 있지만 또 ETF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죠. 네. 예전에도 한번 ETF 관련된 네. 상품 소개해 주시면서 ETF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네.
오늘 두 번째 이야기 네, 맞습니다. 준비하셨죠?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국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되게 중국 투자를 하고 싶은데 중국 투자를 할 때 있어서 본주를 살 경우 혹은 뭐 홍콩 주식이나 아니면 이제 중국 상해 종합 지수로 우리가 사게 될 경우 네. 많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제 한국에 있는 투자자분들이 조금 아쉬워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ETF를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그 ETF 상에서도 사실상 지금 이번에야 좀 많이 나왔던 거지 과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지수 형식의 투자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밖에 없었거든요.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뭐 지수 투자하실 때 지금 여러분들이 홍콩 투자라든지 중국 투자를 하실 때 지금 나와 있는 뭐 CSI 300에 대한 투자 혹은 홍콩 항생 지수에 관련된 투자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직관적인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이거 말고 지금 현재 중국 투자를 하실 때 되게 어떤 식의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네.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걸 먼저 서두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중국에 대한 빅테크가 우선되어 있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네. 총 두 가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거 차이나 글로벌 리더스 탑3라는 이제 이 탑3 플러스라는 이제 이 ETF인데요. 이게 이틀 전에 상장을 했던 이제 ET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ETF의 구성 요소를 보게 된다라면은 샤오미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 비아디가 지수의 비중 그 ETF의 편중 비주로서 20% 정도 가까이 이제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전체 60% 가까이 결국 샤오미, 비아디, 알리바바 이 세 가지가 60% 가까이 되어 있는 ETF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관련돼 가지고 좀 보게 된다라면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5%씩 다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실 게 제가 이전에 AI 글래스에 관련돼 가지고 웨이얼 반도체라는 이제 네, 이러한 맞아요. 기업들 소개시켜줬는데요. 네.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타이거 차이나 글로벌 리더스 탑3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식의 컨셉을 가지는 ETF냐 결국 AI, 자율주행 그리고 AI 글래스에 집중하고 투자하는 그러한 빅테크 중심에 있는 ETF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코덱스 차이나 AI 테크 이제 액티브라고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구성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결국에는 뭐 텐센트, 징둥, 뭐 다른 뭐 SMIC 등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국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에 있는 포트폴리오가 가지고 있는 ETF가 바로 이 차이나 AI 테크 액티브인데요. 이 기업의 특징적인 건 뭐냐면은 중국에 많은 AI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고 그런 기업들 중에서도 되게 많은 그런 상 밸류 체인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담은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컨셉 자체는 뭐냐면은 이제 AI라든지 클라우드, 로봇 관련돼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다양한 밸류 체인들을 가진 기업들을 한꺼번에 뭉쳐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다라고 분산 투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보시게 된다라면은 이 관련된 ETF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밀 차이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준석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